노조 입장에서는 전기차 도입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기차를 빠르게 도입하고 싶어 하는 거고, 노사 갈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전기 SUV 아이오닉 7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설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컨셉트카 이미지를 공개한 건데, 근데 컨셉트카도 아니고 컨셉트카의 또 티저를 공개한 거야. 컨셉트카라는 게 원래 차의 티저 아니야? 그 티저의 티저를 또 공개했다고? 그래요. 뭔가 좀 감질나긴 하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차 팰리세이드급 준대형 SUV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런 차 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 좋아. 그런데 전기차는 왜 이렇게 다 작고 내가 원하던 기존 차들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조금 거부감 느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기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기아도 그것보다 조금 더 큰 SUV 컨셉트카 EV9을 내놓는다고 사전 공개로 이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경쟁은 언제나 환영이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했던 게 바로 MPV잖아요. MPV 같은 자동차가 빨리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마땅히 없었어요. 리비안이 트럭 형태의 전기차 내놨고, 그거를 조금 더 바꿔서 SUV 형태의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래서 되게 부러워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이제야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나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일단 아이오닉 7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셉트카 이름은 아이오닉 7은 아니죠. 컨셉트카 이름은 7이에요. 그냥 7. 컨셉트카 이미지를 보면, 이 실루엣을 밝게 보면 예쁜데 둥글면서도 차체가 커요. 루프도 이렇게 꺾여 있지만 거대하고, 야, 이런 실루엣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실루엣이네요. 기대했던 거는 직선적인 자동차일 줄 알았더니 유선형의 이런 에어로다이내믹적인 그런 전기차가 됐어요. 완전히 미래적인 자동차인데 이건 갖고 싶다. 근데 이 외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규 전기차 6종을 내놓는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차들을 이렇게 쫙 늘어놓고 까맣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있죠? 이거 색깔 좀 밝혀보면 이렇게 됐네요. 예쁜데? 예뻐요.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차님도 예상도를 그려줬어요. 아이오닉 7 예상도인데 이게 지난 9월달 예상도인데 이번에 나온 티저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역시 실력자시다. 약간 타원이면서도 덩치감을 확실하게 딱 가져가고 있어서 이대로 나오면은 정말 경쟁자 씹어먹고 테슬라 동호회 발칵 뒤집혀진 사연은 이렇게 딱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실내도 실내는 이건 좀 너무 같다. 컨셉트카 실내가 실제 양산에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공개된 사진은 양산에 반영될 부분이 아예 없네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부 공간은 확실히 넓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을 프리미엄 라운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파 형태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 우리 실내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지만 슬라이딩 도어는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기는 문이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333 구조로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9인승을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운데 좌석을 시트로 만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뭔가 이렇게 팔걸이가 됐다가 올리면 시트가 됐다가. 전기차를 국내 전용으로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당연히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차에다가 굳이 9인승을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7도 그렇고 기아 EV9도 그렇고 9인승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인승 되면 좋지. 일단 세금 혜택도 있고 버스 전용 차선도 갈 수 있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9인승도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BB 스트라티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준 게 있는데요. 미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어떤 차가 나올 것이다를 여기 쭉 보여주고 있는데, BB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라는 뜻이에요. EV가 아니고 BB라고 쓰는 이유는 현대차는 FC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 배터리 대신에 수소를 넣으면 수소 전기차가 되는 거고요. 배터리를 넣으면 배터리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수소차로 갔느냐 전기차로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둘 다 전기차예요.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HEV. 그래서 이제 전동화 모델들을 다 통칭할 때는 XEV라고 합니다. 쭉 보시면 A, B, C, D, E 이렇게 있잖아요. LCV 이렇게 있는데 A, B, C, D, E 이거 다 아시죠? 전장별로 크기를 나눈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준중형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냐, 준대형 어딨냐, 이거 다 마케팅적인 용어다. 아반떼를 무슨 준중형이라고 하냐, 중형인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억지로 만든 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유럽식 구분이에요. 국제 표준
수준이 5단계이기 때문에 준중형, 준대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마케팅 용어로 막 이렇게 까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LCV 뭐냐고. LCV는 라이트 커머셜 비클이라고 해서 소형 상용차, 이걸 LCV라고 해요. 짐 실는 미니밴 같은 것도 LCV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MPV, EV라고 되어 있는 건 스타리아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G세그 SUV라고 하면 팰리세이드급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아이오닉 7입니다. 아이오닉 7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G세그먼트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채우는 SUV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인데,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나올 차가 되게 많네요. 자, 기사 보니까요, 아이오닉 7이 아이오닉 5보다 큰 대형 SUV 뭐 이렇게 써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이게 준대형 SUV 팰리세이드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팰리세이드가 5m에서 조금 빠지고 휠베이스가 3m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씩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휠베이스 3m 남짓 올려가지고 배터리 팩을 더 키우겠다. 배터리 팩이라는 걸 키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키우려면 모듈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 모듈 한 덩어리씩 집어넣는데 이 한 덩어리가 되게 단계가 커요. 근데 거기다가 배터리 팩을 굳이 넣기 위해서 그걸 더 늘려야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기존하고 같은 사이즈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 G80 같은 경우는 87.2kWh를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거죠. 이 배터리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좀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100kWh를 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이 100kWh 배터리를 만드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배터리 팩은 어차피 SK 이노베이션에서 셀을 가져오면 현대 캐피코가 그걸 다시 한번 조립을 해서 배터리 팩을 만들거든요. SK가 다른 회사에 100kWh짜리를 넣는다고 해서 현대도 그걸 쓴다,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긴 해요. 어떤 게 들어갈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용량은 늘어날 수 있는데 크기를 지금에서 더 키워서 그것 때문에 휠베이스가 더 늘어난다, 이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사도 보면 기사가 막 헤매고 있어요. 풀사이즈 SUV가 될 거다, 쉐보레 타호 크기가 될 거다, 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크기가 될 거다 그러는데 아니죠.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크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7이나 EV9이나 다들 실내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물론 맞는 얘기긴 합니다. 맞지? 전기차가 실내가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예를 들면 엔진룸이 훨씬 작아지고, 그리고 실내 공조장치를 넣어야 되는 이런 팬이나 이런 것들이 엔진룸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좀 잘 뽑을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정말 어느 정도만 맞는 게, 전기차 된 차들 보면 드라마틱하게 실내가 공간이 막 넓어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이오닉 5 나오기 전에 실내가 엄청 커질 거다, 휠베이스가 무려 3m라서 팰리세이드보다 넓은 실내 공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실내 크기 기존 차랑 크게 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럴 것이 이 현대차 EGMP를 보면 이래요. 배터리가 있고 여기에 앞뒤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냥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전기 모터나 인버터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위로 쌓아요. 이런 거 보면 결국에 보닛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뚱뚱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는 있죠. 파워트레인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차가 다양하게 나와도 다 커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가를 줄이겠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나 이런 차들은 플랫폼에 차체에 그냥 녹아들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차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딱 들어가 있습니다. 차축 아래쪽에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앞쪽도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다양한 차들에다가 파워트레인을 어떻게든 집어넣겠다, 이게 아니라 모델3, 모델 Y 같은 경우는 부품이 70%가 공유된다고 해요. 사실상 같은 차나 다름없어요. 모델3에서 램프를 빼서 모델 Y에 끼면 들어가요. 모델3에서 보닛 빼서 모델 Y 붙이면 붙어. 이게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좀 이상한데 효율성으로 보면 완전 효율이 극대화된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전기차 시대에 이 수익 원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상대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 전용으로 그냥 최적화를 시켜서 차를 만드는데, 이거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는 범용으로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출력에 있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차가 정보가 아예 없는데도 출력 얘기가 벌써 있어요. 앞뒤에 전기 모터를 둘 다 넣겠다, 이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맞는데 이 출력이 300마력을 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 아직 출력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옵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GV60에 사용된 무선 충전 시스템을 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V2L 있다. V2L은 당연히 있겠지. 그건 없으면 이상하죠. 엔비디아 드라이브가 여기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에 대한
대한 전략이 현대차에서 엔비디아 위주로 재편했잖아요. 이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현대차가 OS 같은 거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범용성이 있는 OS 그리고 또 IT 기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GV60이나 G80이나 이런데 CCOS라고 해서 엔비디아 드라이브 OS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 가만히 있을 기아가 아니죠. 기아는 대항마로 EV9을 내놓습니다. 지금은 콘셉트카의 실루엣만 공개됐는데요. 11일에 정식 공개된다고 합니다. 11월 11일 1111 광군절인가? 중국에서는 농담같이 쓴 얘기예요. 네티즌들이 막 농담처럼 이렇게 만든 건데 솔로들 그 나가서 놀 데도 없잖아. 너 집에서 쇼핑이나 해라 이러면서 알리바바가 홍보수단으로 세일을 쫙 한 겁니다. 솔로들 집에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러면서.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솔로시니까 집에서 기아차 론칭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현대 기아가 뭔가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게 이름에서부터 보이죠.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이오닉이 5 내놓으니까 기아는 EV5 내놔도 되는데 EV6를 내놨잖아요. 사이즈 거의 같은데 숫자가 하나 높아. 그리고 아이오닉 7하고 지금 되게 비슷한 건데 EV7이 아니고 EV8도 아니고 EV9이야. 한 급이 아니고 두 급 더 높다는 거잖아. 똑똑한데? 현대차처럼 기아도 예전에 이렇게 전기차 계획을 소개하면서 EV들을 쭉 늘어놓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EV9이 여기 어디 있나? 두 번째 요차인가? 요차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때만 해도 기아가 EV6, EV8, EV10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단은 EV7, EV9 뭐 이런 식으로 홀수로 갈 거다. 왜냐면 EV7 하면 K7 같잖아. 약간 K7 같은 그런 세단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네요. EV10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은 있었는데 기아차가 상표권을 사전 등록해 놓은 요걸 보면 EV10을 등록하지도 않았어요. EV9까지밖에 안 내놓을 거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EV1 같은 경우는 이게 GM이 예전에 만들었던 차잖아요. GM의 등록 상표가 EV1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EV1이란 이름은 아마 못 나올 것 같고 EV10도 아마 EV10이니까 뭔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EV10이라는 이름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원래 상표권이라는 게 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르쉐 911의 원래 이름은 포르쉐 901이에요. 파리 모터쇼에서 그 차를 처음 내놨는데 901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푸조가 201, 20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었잖아요. 뒤가 세대 이름이고 앞이 크기 이름이에요. 게다가 거기가 파리 모터쇼였으니까 독일 회사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푸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입김이 엄청 셌겠죠. 조그마한 회사가 이름을 그냥 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911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는데 바꾸면서 아주 대박이 난 거죠. EV9 지금 봤을 때는 디자인이 텔루라이드 같은 디자인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MPV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SUV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보닛이 되게 길어요. 후드가 길어서 전기차 맞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터프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과거의 어떤 향수?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자, 그럼 이 차들 언제 나오나? 현대차가 먼저 티저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차가 먼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만 EV9이 더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EV9은 2023년이고요. 아이오닉 7은 2024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카니발 전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카니발은 하이브리드가 바로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전기차는 내년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노조가 이거를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좀 노조하고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일이 너무 많이 없어져요. 일이 너무 없어지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전기차 도입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전기차를 빠르게 도입하고 싶어 하는 거고 노사 갈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고요. 아이오닉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노사 갈등이 심했잖아요. 전기차들을 막 투입하게 되면서 분명히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아니고 후년에 나올 차를 왜 벌써 공개하고 난리냐 이럴 수 있어요. 콘셉트카라는 건 자동차 회사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고 좀 반응을 좀 빠르게 캐치하고 그러면서 좀 파악하겠다는 거죠. 기아, 현대차 모두 이렇게 유례 없이 자동차를 빠르게 만들고 의견을 좀 물어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변화의 가운데 서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신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자동차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차는 어떤 건지 이런 걸 지금 말씀해 주셔야 그래야 이게 반영될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는 어떤 건지
어떤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또 혹시 현대차 분들이나 기아차 분들이 보시고서 이런 차를 원하는구나 라고서 다음번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